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반발에도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하면서 국감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3권 분립을 파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목적.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이 재판 사항에 관한 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국감이 이틀 만에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아니라 대법원 현장이었고요. 현장 국감이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대법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법원 내부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대법정 갔다가 소법정 갔다가 집무실 갔다가 그야말로 아주 휘젓고 다녔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전례도 없고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우리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에 보면은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컨티뉴가 아닙니다. 법원의 계류 중이다. 즉 사건이 걸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심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중인 재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 750페이지를 보면요. 법관의 소송 지위,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설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국회 스스로도 국정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무엇보다도 재판 독립을 뒤흔들면서 판결에 보복하는 불법 행위를 국정감사라는 명목으로 계속 자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행위라고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3권 분립 위반이자 재판 개입이다. 법원을 점령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재판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했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왜 대법관을 증언하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증언하려면 신축청사를 지어야 되고 신축청사를 지으려면 예산이 1조 4천억 원이 드니까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1조 4천억 원이 드는 예산이 문제라고 하면 대법관 증언에는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로서는 대법원에 가가지고 왜 대법원이 저렇게 넓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대법관 한 명당 사무실은 뭐 7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그 장관의 사무실은 한 50평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 34명의 이제 장관급이 있는데 그중에 20명이 법원장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용 공간까지 합치면 혼자서 150여 평을 혼자 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롯이 쓰는 평수는 한 4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넓은 평수를 써야 되는지 정말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그렇게 넓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 70평이 돼야 되는구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협의를 통해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꼭 대법원을 서초동에만 놓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뭐 절차에 대해서 따져본다. 전원 합의체 이 과정에 대해서 따져본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대법원을 신축으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법원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지적을 안 하는지 아주 짧게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이 아니고 본질은 대법관 우겨넣기죠. 22대 국회 들어와서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 국회의원 그 누구도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늘리면 대법관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재판연구관 140명이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도 12명의 대법관이 재판하는데 재판연구관이 140명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자. 부장판사, 판사급 130명이
대법원에 추가로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사무실을 지어야 되는데 서초동에 땅이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본질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앞으로 담당할 대법관들을 더 많이 우겨 넣어 놓기 위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직접 임명해 두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인데 다만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이유를 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대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내부 평수뿐만이 아니라 그 재판 로그 기록 살펴보겠다, 네. 대법관 PC 좀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도 찾아간 것이었잖아요. 근데 또 막상 그 PC는 보지는 못하고 나왔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가기 전에도 예. 뭐 국회의원들이 그 로그 기록 있는 뭐 현장 가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로그 기록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가 국회와 대법원 간에도 자료 요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료 예. 요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자료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못 보내주면 소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로그 기록과 관련해 가지고도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뭐 가서 일일이 컴퓨터 켜가지고 볼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런 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대법원이 어쩔 때는 선택적으로 관례를 주장하고 또 어쩔 때는 선택적으로 현행 법을 주장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뭐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법관 증언에 동의를 하니까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 관례가 무너지는 상황은 이번 국감에서 참 여러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당초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국감 막바지에 출석을 해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왔고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내부 곳곳을 들여다보고 난 어제였는데 그럼에도 좀 부족하다. 국감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국정감사지 명백하게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압박과 겁박과 망신을 줘서 스스로 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의 말을 잘 듣는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만한 판사를 보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권력의 노골적인 판결 보복이자 사법부 겁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첫째로 사법부 내부에서 이쯤 되면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 겁니다. 예.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지금까지는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적법한 권한인데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회가 검찰 개혁이니 법원 개혁이니 하지만 사실은 검찰 해체, 법원 장악이라는 그 본질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가짜 뉴스를 남발하거나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정말 낯뜨거운 팻말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회야말로 누가 개혁할 것인가? 정말 국민들께서 이제는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반작용들을 미칠 만한 일들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국감 조희대 김현지 국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감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보니까 어미준 남욱만 신청이 돼 있고 어제 제가 신청했던 김현지 설주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걸 왜 빼는 것입니까?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제3자가 의견을 개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감장에 출석을 시켜서 무조건 그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흠집 잡으려고. 지금 들어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 추가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용전 부원장 사건 수사 과정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무위원 인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법 변호사를 뭐 어떤 선임하고 또 이런 수사 과정에도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 논란의 시작은 그 전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에 박상용 이 검사가 연어 술파티 논란이 있고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나 이화영 씨 같이 주요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설주환 변호사를 과거에 뭐 선임을 하고 또 뭐 사퇴를 시키는데 영향력을 줬다. 이런 것들이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고 해서 검사가 전화해가지고 왜 사임했냐고 물어보고 또 그 검사에게 변호사는 김현지라는 사람이 나를 질책해서 그만뒀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이런 행위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오히려 검사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현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꽁꽁 숨겨둔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왜 김현지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김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화영에 이어서 김용에 이어서 또 나중에 그게 또 해명이 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최초에는 운영위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러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운영위를 넘어서 법사위라든지 뭐 다른 추가 5개 상임위, 그래서 총 6개의 상임위에서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정말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에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공세에 지금 노출시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운영위 한 곳에서만 좀 부른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도 운영위 한 곳 정도는 합의를 해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저것 생산해서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국민들도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떤 그 이화영 전 부시장 재판 수사 과정이나 또 김용 전 부원장 수사 과정에 이렇게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궁금한 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어떤 가닥이 잡힌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단히 불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지금 공인받다시피 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면 나와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믿게 됩니다. 특히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관련 공범들의 재판에 변호인 선임, 해임 이런 것들을 컨트롤했다. 그리고 공범 관계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체포영장도 받았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와서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국민들께서는 정말 그러면은 공범 관계여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야말로 우리가 김현지 실장 채택해 주겠다. 나와서 얘기 들어보자. 그러면은 의혹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집권 여당이 정말로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이 증인 채택에 흔쾌히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숨길수록 감출수록 궁금증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검경 합동수사팀의 파견이 결정된 백혜룡 경정이 발령 첫날부터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대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명을 꾸려서 저 포함해서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한테 제의를 했는데 바로 거절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내가 마약 독점 사업을 했는데 모든 국가기관이 거기에 개입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2년 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임은정 검사의 입장은 그것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는데 이후로는 전혀 소통을 안 했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저 두 사람에게 가서 수사 잘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이었는데 시작부터 갈등이에요. 지금 백혜룡 경정이요. 상당히 해괴한 만용을 부려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백혜룡 경정이 최근 했던 그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3가지만 대표적으로 짚어볼게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이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다면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만 합해도 파견 검사 수가 100명가량 됩니다. 인지수사를 해서 아마 최소한의 단서라도 밝혀내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다음 2번째, 대통령이 무슨 국세 5조를 빼내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순된다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세 5조 그냥 빼낼 수 있는데 대통령이 마약 사업에 왜 관여를 하거나
비호를 해줍니까?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막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막았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그런 걸 막았다면은 작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바른 말 하다가 갈등 관계를 빚었을 때 아마 그런 문제로 감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 다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막상 수사권을 쥐어줘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마 수사팀 파견 지시를 받았는데도 연가를 내고 출근도 안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혜룡 경정이 반발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백혜룡 경정이 뭐 공상 소설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들 정말 저희도 말하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다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 갔는데 프랑스를 갔습니다. 프랑스 가기 전에 반려견을 전용으로 전담할 직원을 부탁하고 또 그 반려견의 호텔을 뭐 집을 부탁하고 호텔 그 반려견의 차량까지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네덜란드 가가지고는요. 의전 차량의 엔진 크기까지 요구를 하고 엘리베이터 크기 뭐 이사증 나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실로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백혜룡 경정이 제기하고는 이 의혹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딱 잡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가 않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백혜룡 경정이 지금 합동수사단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내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쨌든 백혜룡 경정이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무원이 본인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연차를 내고 어떤 뭐 유튜브 방송이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것만 짧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경정의 망상을 보증한 책임을 지라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 백혜룡 경정을 정치적으로 연대 보증하다시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넣으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뒷감당도 백혜룡 경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의 망신도 망신이지만 이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국정을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국민들께서 매우 깊은 회의감을 느끼실 만한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